안녕하십니까.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가끔 삐딱하게 종목을 보는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오락가락하면서 쉽지 않죠? 작년에 우리 주린이 분들, 야, 내가 왜 주식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내비두고 딴짓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올해 들어가가지고는 또 상황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제발 본전만 하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투자했던 것만 가지고 올해 그대로 이어갔다라면 뭐 그냥 어찌 보면 본전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작년에 그 맛을 보고 투자금을 늘려버렸어요. 그럼 투자금을 늘려버렸는데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손실폭이 그냥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그러한 우루를 범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아졌습니다. 아마 최태규 전문가의 이 방송을 들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손실은 아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게 뭐죠? 작년에 주도했던 그들 종목에 대한 미련을 좀 버려라.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대부분 작년에 그렇게 강력하게 올라갔는데 그게 죽어봐야 얼마나 죽겠냐라고 대부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시장은 오히려 가치주, 소외주 이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탄력적으로 올라가면서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주도했던 종목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투자자들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 시장 그럼 왜 이렇게 안 갈까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딱 세 개의 수급 주체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잘 보면 개인, 외국인, 금융투자 이 셋에 의해서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어요. 결국 외국인이든 금융투자든 이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매도를 좀 줄이면서 가게 되면 그날은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약보합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외국인, 아니 뉴욕 증시, 독일 증시 할 것 없이 글로벌 증시들 엄청나게 상승하는데 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서 수급이 이럴까요? 라고 했을 때 솔직히 이 3월 11일 날 쿼드러플 위칭데이 때 외국인이 현선물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그 다음날 후폭풍이 아닌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서 외국인이 조금은 수급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솔직히 연출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주 돼가지고는 영락없이 다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역시 외국인은 아니구나. 그러면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미증시가 그렇게 가는데 외국인이 왜 우리 시장에서는 이렇게 방관자적인 모습을 보여줄까?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미국이 지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부양책을 하게 되면 시차의 문제지 그 부작용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부작용에 있어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약한 쪽에서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를 포함한 이머징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닥 미국에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부양책을 늘리는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말에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과유불급. 너무 많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의 이러한 유동성, 솔직히 미국에서 요번 부양책 나오기 전만 해도 충분하다 했는데 거기다가 부양책 또 해놓고 또 인프라 투자 부양책 또 하겠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향후 시장을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준이라든가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막을 수 있어. 금리 올라가는 거 우리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말하고 시장하고는 또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어느 시점 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급하게 올라가고요. 금리 또한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금리 인상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라고 했을 때 과거를 되돌아보면 돼요. 우리 주식은 과거만 보면은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1929년 대공황, 1987년 블랙 만데이, 1997년 신흥국 IMF, 그다음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경기를 막 키워갔어요. 그러면서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탁탁탁탁 단행하다 보니까 시차를 두고 뭉개지는 겁니다. 결국 미국이 지금 금리를 0.25%씩 올릴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트럼프로 인해서 한 방에 0.5% 하락시킨 적도 있죠. 결국 금리를 인상하는데 0.5%, 0.75% 팍팍 올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개인들, 기업들, 국가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결국 모든 문제가 될 수 있는 트리거,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고, 금리 인상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그러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과연 여기서 시장을 계속 올릴 수 있는 자리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라는 거죠. 즉 매력적으로 싼 시장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기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연기금 왜 안 사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 거기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결국은 그때 연기금이 아마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현 시점에서 쓸데없이 총알을 낭비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내가 수장이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3,300 올리자, 의미 없어요. 결국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결국 지금의 이러한 저금리, 유동성, 이거로 인한 한 번의 충격이 와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충격 이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바뀌고 있고, 그러면 왜 거래소가 이렇게 못 가고 대형주들이 이렇게 질질거릴까? 그거는 여기서 차트에서 다 나와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여러 개 차트를 꺼내놨는데 보면은, 자, 맨 위에 거는 우리 거래소고요. 그 다음은 대형주, 그 다음은 중형주, 그 다음은 소형주예요. 자, 그러면 최근 흐름 차트 흐름 보면 봐봐요.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 60일 이평선에서 아주 방향성이 없죠. 대형주 똑같아요. 방향성이 없어요. 그런데 중형주 보면은 여기서 얘네는 2개 올라갈 때에는 5개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타나죠. 근데 소형주 봐봐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쪽으로 섹터를 매수해야 되는가? 이거 보면 정확히 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나는 대형주야. 그러면 대형주를 갖고 있어. 그러면 대형주 갖고 있을 때 기업이 분명히 안정적인 건 맞아요. 근데 안정적인 것만 보고 이 주식을 하려면 아예 은행에다 맡기는 게 더 낫죠. 결국 주식은 종목을 선정해 갖고 수익을 내는 게 우선인데, 주가가 안 올라가고 하락하거나 행보하는 게 보이는데도 나는 대형주가 좋아, 그리고 이제 계속 끼어하나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결국 추후 이제 공매도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 대형주들은 더더욱 못 가고 막 박스권에서 갇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왜 코스닥이 더 탄력적으로 가고 왜 중소형주 쪽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전체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늦었나? 늦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고 가야 된다는 건 이것만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장 향후 흐름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지만 종목별로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고요. 결국 이러한 흐름 제가 봤을 때 3월 달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일단 큰 그림은 일단 4월 달 정도에 한번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 그러면 5월 달에 공매도 하는데 시장 하락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오히려 큰 손들은 모두가 공매도로 인해 시장이 하락할 거야 라고 해 거기다가 하락 베팅하면 그냥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3월 달 이런저런 이렇게 이어주다가 4월 달 한번 단기 조정 나오고 그다음에 5월, 6월은 다시 상승 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하락할지 몰라요. 근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걸 겁먹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거를 조금 가져가자는 거. 왜? 언제 하락할지 모르지만 하락했을 때 분명히 그것은 매수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하락 절대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셔요? 그럼 바로 미국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실적이 아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거예요. 왜? 백신 같은 경우도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지금 공급하다 보니까 일상생활로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 쓰라고 돈까지 줬잖아. 그러니까 돈 쓸 돈도 있겠다. 돈 써야 될 장소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기가 업되는 거죠. 그러면 작년 2분기 봐봐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이번 2분기는 오히려 굉장히 좋을 거야. 기저효과까지 했을 때 서프라이즈한 이 실적으로 인해서 미국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걔네가 10보 갈 때 우리는 한두 보 정도는 갈 수 있으니까 최소한. 그러면 하락했을 때 거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하락 이후 상승 쪽으로 우리가 시장을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올 한 해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올랐다 내렸다 이걸 반복을 좀 몇 번 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너무 더 갈 거라는 생각 갖지 말고 오히려 조정 시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간다면 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 잡고 결국 이 차트가 보여주듯이 향후 어떻게 내가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 중소형주 쪽에서 답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시장이 상승할 땐 분명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대형주들이 2, 3%, 3, 4% 올라가겠지. 그건 일시적이에요. 시장이 쫙쫙쫙쫙 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러한 시장 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좀 큰 그림을 한번 보면 잘 보면요. 이런 것 좀 더 지우고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여기 이 3,100이라는 이 가격대 여기를 땅 치고 가게 되면 한번 내가 신고가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3월부터 4월 초까지 한번 얘가 여길 치고 가게 되면 제법 강한 상승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1주, 2주 동안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양봉운봉 때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제가 봤을 땐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단기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4월 달 하락이 여기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어디까지 떨어지냐 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는 치고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전 저점. 자, 그러면 이걸 차트를 한번 제가 지수 때까지 한번 그려보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3,100 여기를 땅 치고 가게 되면 일단 얘가 보여주고 있는 추세대의 상단을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치고 못 가게 되면 얘를 그대로 끌어내려 버리면 결국 얘가 어디까지 오느냐? 조금 크게 얘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요. 여기 한 2주 동안 행보하고 강하게 올라갔던 여기가 강한 매물대예요. 이게 2,770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거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는 오히려 레버리지까지 보면서 상단 쪽으로 방향 잡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 하나 종목 보면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한번 좀 설명드려 볼 텐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우리 배터리 얘기하고 싶으니까 LG화학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 차트 보면은
아유, 다 죽어버렸어요. 자, 이 전기차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지금 애플, 샤오미, 우리가 말하는 진짜 개나 소나 다 전기차 만들겠다고 합니다. 과연 전기차가 그렇게 진입 장벽이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뭐 휴대폰 좀 만들면 전기차 만들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LG화학을 비롯한 이들 종목군 쪽에서 하락한 건 뭐냐면 결국 글로벌 전체에서 차량 판매가 가장 많은 게 그 폭스바겐이에요. 근데 폭스바겐이 일단 중국 쪽하고의 어떤 좀 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든다. 이러한 것들이 이들 어찌 보면 지금의 그 뭐랄까 동지가 향후 적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요즘 배터리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향후 전기차는 대세가 맞아요. 그러면 뭐 이제 뉴스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아유 현대차도 이제 자체 배터리 만들 거야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흙탕물을 튀기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LG화학을 비롯한 이런 배터리 3사가 결국 그 주도권을 그 완성차들한테 줄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쉽지는 않다라고 봐요. 결국 지금은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고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자꾸 악재만 보고자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들 주가가 하락하는 거고 오히려 이들이 충분히 하락했을 땐 다시 이들의 가치가 부각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쉽게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그러면 그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 그 아주 고급 그 뭐랄까 기술 이러한 것들이 아무한테나 다 벌어진 거냐 그랬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추후 이들 기업들한테는 우리가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테슬라에 대한 그 뭐랄까 그 환상 버렸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 그 나라 사람들 테슬라에 대해서 많이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참 내가 몇 가지 단점을 이야기를 할게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CEO의 그 현 올리는 게 너무 방정맞아요. 결국 잘 나가던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게 항상 고점에서 꼬꾸라지거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 그 뭐랄까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드렸는데 그게 바로 달러인데 달러에 대해서 비트코인하고 연결시켜 버리면서 아주 까불고 있었어요. 결국 그러한 부분은 결국 테슬라든 이 CEO든 두고 하나는 없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이 폭스바겐이나 포드나 BMW나 포드나 얘네들이 전기차를 만들지 몰라서 안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돈이 안 되니까. 인프라가 안 되니까. 그러면 테슬라는 걔네는 내연차를 만들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틈새 시장으로 보고 있는 전기차에 올인했고 그게 딱 떨어맞으면서 됐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테슬라의 마켓 쉐어는 줄어들고 오히려 뭐 폭스바겐을 비롯한 많은 기존 내연차를 만든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는 저 밑에 있는 거죠. 결국 테슬라가 이 실적이 좋은 건 뭐예요? 탄소 배출권. 그러면 완성차들이 자기들이 전기차를 만들면 탄소 배출권 주덜 거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슬라의 실적은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봤을 때 테슬라의 그 값어치는 작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완성차들 이들이 현대차, 기아차, 폭스바겐 이런 애들이 전기차에서 크게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몇 퍼센트 안 되는 그 배터리 시장이 더욱더 캐파가 커지면 LG화학을 비롯한 이들이 다 커버하게 돼 있어요.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만약에 물량이 늘어나는데 커버한다? 불가능하거든요. 이들의 역할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LG화학을 비롯한 이들 종목군들 하락하는 부분 일정 부분 더 떨어질 거예요. 왜? 추세가 없이 지금 어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잘 보시면 결국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이 가격대였어요. 여기. 근데 여기를 치고 내려가니까 오히려 더 강한 음봉이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서 반등 나와봐야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봐도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모여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조금 당분간 공방을 할 거고 여기 못 지키고 떨어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얘네들이 가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일정 부분 기간 가격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 자, 이 OLED하고 간지 연결시킵니다. 자, 우리 중국의 대표적인 이 업체인 BOE, BOE 얘네가 지금 삼성전자에 플렉서블 OLED를 납품한다 그래요. 그럼 삼성 디스플레이가 패널당 120달러인데 얘네가 지금 납품하는 게 7, 80달러예요. 왜 이 BOE가 왜 삼성에다 이렇게 저가에 납품을 하느냐? 미국에서 제재를 샤오미는 풀어줬는데 화웨이는 묶어버렸어요. 그럼 화웨이 쪽에다 납품해야 할 그것들이 넘쳐나는데 그걸 커버해 줄게 결국 삼성밖에 없으니까 삼성의 저가에 딜을 하면서 삼성에 납품한다라는 또 어찌 보면 이 상장 같은 거 하나 받는 거죠.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저가 폰에 대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저렴한 OLED 제품에 탑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 저가 시장에서 어찌 보면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국내 OLED 업체들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내 OLED 업체들 좀 조심하자는 측면에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어요. 시장하고 똑같아요. 계속해서 고점 낮아지고 그냥 횡보하고 있는데 시장이 제가 신고가 치면 삼성전자 올라갑니다. 그러나 치고 못 가게 되면 얘도 어느 시점 되면 다시 한번 레벨 다운 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종목이 있는데 딱 한 종목만 더 할게요. 자, 우리 엔지캠 생명과 우리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좋아한다기 때문에 물려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11만 5천 원 거기만 가면 두들겨 맞고 오늘 왜 이렇게 급락했다 했더니 감사 보고서가 늦어지면서 적정이 아닌 한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 루머에 의해서 이렇게 급락했는데 일단 적정 나왔으니까 일단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오늘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 큰 손들 빠져나갔기 때문에 얘가 내일부터는 오히려 이 아래꼬리 긴 거 이거 중간가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지만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오히려 최근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엔지캠 생명과 우리 방에 뭐 새롭게 오시는 분들 보면 다 이 종목은 하나씩 갖고 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종목을 잘 아는데 여튼 오늘의 흔들림은 오히려 기회였다라고 보여지니까 조금 더 높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채택기 전문가의 이 삐딱한 생각 제가 잠시 후 6시에 조금 더 뭐랄까 폭넓게 공개 방송을 할까 합니다. 6시에 오시면은 제가 지난주에는 막 상한가가 2종목이나 나왔어요. 1년에 한두 개 받기도 힘든데 2종목이나 상한가가 나왔는데 그러한 비밀 잠시 후 6시에 제가 한번 풀어 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